안녕하세요. 가치회사TV입니다. 오늘 볼 기업은 하이트 진로 홀딩스라는 기업입니다. 누구나 다 아시는 기업일 거예요. 술 만드는 회사죠. 역사가 엄청난 회사입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33년에 설립된 조선맥주가 모태가 돼요. 67년에 현재 오너가가 인수를 하고 대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 이후에 맥주 회사들과 공장을 인수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이트가 히트를 친 건 93년이에요. 그리고 98년에 하이트 맥주로 상호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로를 인수한 건 2005년이죠. 2008년에 하이트 맥주가 하이트 홀딩스로 이름을 바꾸고 맥주 사업부를 분리해서 하이트 맥주로 법인을 새로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이트 맥주를 2011년에 진로와 합병해서 하이트 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소주와 맥주를 팔겠죠. 매출 비중을 보시면 소주가 56%, 맥주가 37%를 차지하고 있고 저 기타의 7%는 뭐냐면 생수 사업부와 음료 사업부예요. 하이트 진로가 생수도 팔아? 음료는 또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생수는 아마 아실 텐데 석수라는 생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한번 마셔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음료 부문은 흔히 아시는 토닉워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료라고 할 때는 의문이 들었다가 토닉워터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담이지만 사업부에 하이트 진로 산업이라고 제조업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병 만드는 자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고 주가 추이를 한번 보자면 2016년 이후로 쭉 떨어지는 모양새이다가 2019년을 기점으로 상승을 시작합니다. 여기 맨 아래 최저 6,400원 찍혀 있는 부분이 2020년 3월이 아니라 2019년이에요. 진로 이즈백과 테라가 2019년에 출시를 하면서 인기가 엄청났죠. 태진아라고 하면서 그 두 개로 소맥을 타먹는 게 유행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2020년에 코로나로 저점을 찍고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거의 수직이었죠. 지금은 조금 떨어져 있는 모양새예요. 이게 원래 20년 초반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모임은 없다. 술? 안 팔릴 거다. 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4월에 낙폭을 회복한 이후에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가 5월에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흑자전환 될 거다.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실적, 뭐 이런 뉴스들이 엄청 나오면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고점을 찍은 이후에는 지금은 내려와 있는 모습이에요. 주가 추이는 이렇습니다. 지분 구조를 보자면 66%가 최대주주 관계 지분이에요. 그리고 8% 가까이 자사주로 가지고 있고 하이트 진로 홀딩스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보자면 하이트 진로의 지분 50%를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의 시가총액이 지금 2조 2443억이니까 지분 가치만 따졌을 때 1조 1000억이 넘는다는 소리겠죠. 하지만 이 하이트 진로 홀딩스의 시가총액은 3469억입니다. 지분만 따지면 하이트 진로보다 하이트 진로 홀딩스를 사는 게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자면 이건 하이트 진로 홀딩스의 연결 재무제표고요. 이거는 하이트 진로의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하이트 진로 걸로 보면 이번에 이익 개선이 엄청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19년에 400억이 넘는 적자를 보고 있다가 이번에 1100억이 넘는 당기 순이익이 예상되고 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냐면 2020년 3분기까지 보면 국내 소주 시장은 17%가 확대가 됐고요. 매출액도 늘었겠죠. 그런데 소주 부문에서는 마산의 소주 공장 라인 증설 고정비 확대랑 또 가정용 시장을 타겟으로 한 마케팅 비용이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은 오히려 좀 감소가 됐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맥주가 아주 효자 노릇을 합니다. 하이트진로의 맥주 부문 판매량이 14%가 확대가 됐는데 테라가 전년 대비해서 75%의 매출 상승을 이뤄냈어요. 맥주의 시장 점유율도 40%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아까 차트 볼 때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술 안 팔리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안 팔렸어요. 술집에서는 안 팔렸습니다. 유흥용 판매 비중이 하락을 했는데 가정용이 그만큼 많이 팔렸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유흥용 판매가 다시 올라가면 21년에도 매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각이 있고 설득력도 있어요. 저도 21년에 코로나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면 이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밀린 약속들 다 잡고 술집에서 만날 거잖아요. 어쨌든 이렇고 배당을 보자면 위에가 하이트진로 홀딩스고 아래가 하이트진로거든요. 여기 왼쪽부터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그리고 맨 오른쪽이 2019년입니다. 하이트진로는 이익이 줄면서 배당이 줄어든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이트진로 홀딩스는 여기 배당 성향의 마이너스 보이시죠? 적자가 나는데도 배당금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하이트진로도 배당 성향 보시면 살벌하죠. 버는 것보다 많은 돈을 배당으로 뿌리고 있고 그리고 2019년에는 적자가 났음에도 배당 규모를 나름 유지를 했어요. 하이트진로가 왜 이렇게 배당을 하고 있을까? 이거는 최대 주주가 하이트진로 홀딩스잖아요. 홀딩스는 자회사의 수익에 의존을 하거든요. 순수 지주회사이다 보니까 의존을 하게 되는데 하이트진로 홀딩스가 대출로 발생하는 금융 비용이 1년에 200억이라고 합니다. 하이트진로 배당금 700원이면 배당 총액이 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50% 가져가니까 250억, 단순 계산으로 250억이에요. 한마디로 하이트진로 홀딩스에 이자를 낼 수 있게 하려고 억지로 고배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19년까지 주가가 내리꽂힌 이유가 있어요. 하이트진로도 실적이 안 나오죠. 그런데 홀딩스를 살리려고 고배당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와중에 홀딩스는 배당금을 늘리면서 66%를 대주주가 가져가고 있었죠. 오너 리스크라고 하는데 어려운 건 넘어가자고요. 그러니까 하이트진로의 회사 내부 현금은 자꾸 줄어들고 투자 가능액도 줄어들면서 위기라고 할 만한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배당이면 괜찮거든요. 배당으로 5천억을 주고도 이익이 1,000억이 나가지고 500억으로 뭐 개발이나 연구, 투자를 할 수 있다면 회사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투자자들도 배당을 많이 받으니까 좋고요. 이전에는 까먹기만 하다가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니까 호재가 좀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이 밖에 21년에 봐야 되는 점은 21년에 유흥부문 매출이 확대되고 매출 상승, 이익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고요. 하이트진로의 적정 가격을 한번 보자면 적자가 나고 있던 기업이라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이 거의 근 10년간 최고가거든요. 예상되는 20년 EPS 1,600원에 5년간 최저 PER인 30 정도를 적용하면 4,800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전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큰 폭으로 실적 개선이 한 번에 이루어지면 이 PER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30% 정도 떼고 PER 21을 적용하자면 33,600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가 32,000원이니까 시세 차익이 1%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하이트진로 홀딩스를 보자면 5년간 최저 PER이었던 10 아니면 금융업종의 평균 PER인 8을 적용할 수 있을 텐데 EPS 2,100원에 10을 적용하면 21,000원 PER 8을 적용하면 16,800원을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16,800원이면 시세차익 12% 정도가 되겠네요. 주가가
24,800원까지 올라갔었다고 나오는데 그 뒤로 별다른 악재 없이 상승분을 다시 반납했죠. 저 2분기에 호실적 뉴스 찍혀있는 부분 있잖아요. 저 지점부터 저는 오버슈팅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오버슈팅이 한번 나왔다가 적정 주가까지 후퇴를 한 상태라면 추가적인 호재 없이 상승은 어렵지 않을까. 물론 또 기관이나 어디서 막 사들이면 오르긴 하겠죠. 근데 그런 거는 예측하기 힘드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이트진로 홀딩스는 여기까지 보고요. 이전 영상에서 시청자분 요청으로 두산중공업을 했는데 핫한 종목이라 그런지 다양한 분들이 찾아오셨더라고요. 너가 뭘 아냐?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래서 너는 얼마를 벌었냐? 뭐 정말 별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조회수가 터진 건 좋아요. 구독자도 좀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댓글을 좀 착하게 달아주세요. 우선 답변을 좀 드리자면 저는 작년에 4월 말, 5월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27%를 벌었고요. 금액은 크지 않아요. 제가 수백억대 슈퍼개미가 아니에요. 제가 뭐 어그로를 끈 적도 없는데 왜 얼마를 벌었는지 공개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금액으로 치자면은 600만 원도 못 벌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못한 일개 개인 투자자예요. 뭐 투자자라기보다는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하신 분, 어떤 분이 답글에도 적었던데 애널리스트들은 다 재무제표 보고 합니다. 예상치를 적어서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뭘 아냐고 하신 분, 저 모르는 거 맞으니까 제발 의견이 있으시거나 아는 게 있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한 게 잘못됐다고 하셔놓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의견을 물어보니까 그건 너가 공부를 더 해서 알아보라고 하신 분이 계신데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